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에서 고정 장애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과 교수 연구비 횡령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상습 가뭄 지역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양수장이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산림욕은 여름철 침엽수에서 해질녘과 동틀 무렵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내리겠고요. 내리는 동안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명 중에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가 21도, 안동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입지 발표도 이달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의 쟁점을 알아보고 밀양의 장점을 분석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신공항의 안전성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은 해상으로 출입하는 가덕도가 장애물이 없어 밀양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11년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27개의 산봉우리를 잘라내야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밀양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는 입장이 다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크게 비행 절차 설계와 충돌 위험도, 전파 영역 평가 등 항공학적 검토를 할 경우 밀양의 안정성이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또 산봉우리 4개만 잘라내면 되고 깎아내는 절토량도 부산 가덕도 국수봉의 4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가덕도는 불과 21km 떨어진 김해공항, 진해 해군 비행장과 공역이 겹치고 일본 공역과도 인접해 항공기 이착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덕수로를 운항하는 선박이나 낙동강 철새 등도 항공기 운항의 큰 위험 요소이고 태풍이나 해일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안전에 관련된 가장 정밀한 검증 방법인 항공학적 검토도 기존 공항의 장애물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논리를 대면서 신공항 입지 평가 항목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지역 4개 시도의회가 신공항 관련 부산의 반칙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장들은 국가 100년 대계인 신공항 입지 선정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서 부산의 정치 공세를 비난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가 최근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 밖에도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전공 서적 표지가리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경북대 A 교수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B 교수가 국가연구개발지원금 가운데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C 교수는 정부 사업비를 쓰면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또 다른 교수 2명은
다른 사람이 쓴 전공 서적을 겉표지만 바꿔 출간한 이른바 표지가리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 가운데 1명은 해임하고 2명은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 요청을 해놨고 어차피 형사에서 하여튼 기소해서 재판 진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판 결과를 보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를 하겠습니다. 현직 교수가 로스쿨 응시생 부모인 변호사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입학 청탁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부정입학 의혹은 경찰 내사와 자체 조사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전형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대가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과 표지가리 같은 이딴 무리를 일으키며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상습 가뭄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양수장이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인근 논에는 물이 없어서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무랴댐에서 방류한 물이 동네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하천엔 늘 물이 넘칩니다. 바로 옆 양수장은 이 하천의 물을 양수해서 1km 정도 떨어진 윗마을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설계대로라면 이 양수장에서 퍼올린 물이 송수관로로 흘러야 합니다. 윗마을 송수관로, 물은 흔적도 없고 마른 먼지만 날립니다. 양수장은 가동되는데 정작 송수관로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안에 공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지 관로 속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물 한 방울 보낼 수 없는 양수장이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논 면적은 20헥타. 그런데 양수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물이 부족해서 뭐가 잘 자라지도 않고 일부는 갈라져 가지고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떤 농가에서는 집에서 먹는 식수를 논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때이른 더위에 논물은 대기 바쁘게 말라버리고 거북등처럼 바닥이 갈라진 논엔 모포기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이 양수장은 지난 2011년 말 준공됐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 양수장은 단 한 번도 농업용수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해수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어제 개장했는데요. 다른 24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갈밭으로 변해 유실됐던 월포 해수욕장의 백사장도 복원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90만 명의 피서객이 찾은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영 가능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위험을 나타낸 빨간색의 부표가 띄워졌고 구조대도 모터보트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성급한 피서객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도 별로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딱 알맞아서 만족스러운 수영했습니다. 바다시청에는 안전관리자와 해경, 보건소 직원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편의와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축제로 피서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설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월포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코인 샤워기를 설치해서 지난해 태풍으로 모래가 유실돼 자갈밭이 된 월포 해수욕장에도 2억 원을 들인 결과 유실된 백사장이 복원됐습니다. 또 바다시청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개장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개장하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의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는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예산을 20% 늘렸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520만 명의 피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요즘 산림욕하기에도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에 수종과 시간까지 가리신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에서 여름철 해질녘과 동틀 무렵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로, 이를 사람의 건강에 접목한 산림 치유 분야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산림 분포 현황에 따라 수종별 군락지 4곳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소나무 숲에서 산림 치유 인자인 피톤치드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가장 넓게 분포된 침엽과 활엽 혼합림과 낙엽송림, 활엽수림 순으로 나타났는데, 낙엽송림과는 2배 많나 활엽수림과는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계절별로는 배출량이 여름에 가장 많았습니다. 봄은 여름에 비해 40%, 겨울은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소나무 숲은 오전 5시에서 7시에 농도가 가장 높았고, 화렵수 숲은 일몰 후 오후 7시쯤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피톤치드는 여름철 그리고 아침 해뜰 무렵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에 숲속에서 산보를 즐기시면 건강한 생활을. 조사 결과 소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의 양이 피톤치드의 대명사로 알려진 편백나무나 삼나무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따라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군의 휴양림 시설을 산림 치유 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충전 후 사용되지 않은 선불교통카드 잔액 등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이 카드사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며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지난 2015년 9월까지 167억 원에 이르지만 이자의 일부만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데, 부산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충전 선수금으로 기금이나 재단을 만들어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동약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만큼이나 맛 좋은 경산 거봉포도가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산 거봉포도의 맛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면서 그 여파가 거봉포도 농가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알 굵은 거봉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초여름 날씨에 첫 수확에 나선 농부는 힘든 줄도 모른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 생각으로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웬만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산의 시설하우스 포도는 이달부터 8월 초까지 출하되는데 가격은 2kg짜리 한 박스에 1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FTA 시대에 각종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산의 거봉 재배 농가들은 절반 이상이 재배 작물을 청포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절감되고요. 이제 이게 보면은 수량도 많이 나오고요. 또 당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같은 농업 지도의 변화 속에서 경산시도 올해부터 한라봉을 재배하는 등 대체 과수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고 수입 과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한라봉 등 대체 가수 재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방의 문턱이 사라진 지금 첫 수확의 기쁨도 잠시,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 경쟁이라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 R&D 연구개발기관에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텍과 포항 테크노파크 등 포항의 R&D, 즉 연구개발 기관은 13곳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들 기관의 예산과 매출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 1조 3,400억 원에 이르고 포항시의 예산 투입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되지만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의회 백강원 의원은 수소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아태 물리센터 지원 사업 등은 포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는 적었고 제4세대 방사강 가속기 지원 예산도 건물 신축과 장비 구축 등에 사용돼 지역 기여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 실적 향상과 국비 확보에 주력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R&D 기관의 지역 기여도 약속 등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기술 지원하고 기술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녹아있지 않다. 결과물로.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왜? 국비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은 국비로만 진행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지난 15년 동안 예산이 늘면서 기업 수와 인력 등은 2~3배 성장했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R&D 기관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포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D, 즉 연구개발의 성과 향상과 지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포항시와 R&D 기관들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이 끝나서 53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김천시는 2012년 6월부터 1,780억 원을 들여 어모면 142만여 제곱미터의 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업용지에 입주할 기업은 코롱플라스틱 등 53개사로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업, 자동차 부품업, 금속 가공업 등 모두 8개 업종입니다. 올 연말까지 53개사 중 절반 이상이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3일 현장에서 준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와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오후 5시 30분 228 운동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가운데 임금 또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자동차세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20대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을 투입해 도내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와 불법 명의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상위권 경쟁팀 부천과 오늘 저녁 7시 반 2016 K리그 챌린지 16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맞대결에서 리그 3위인 대구FC와 승점 1점 차로 4위인 부천이 만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대구FC가 지난 충주전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경기에 이어서 대구는 또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이랜드와도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 산하 5개 공단과 공사 직원들이 오늘 북구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 직원들은 오늘 북구 지역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 교체 같은 주거 개선 봉사활동과 의료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오늘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내리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아주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번개, 천둥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기온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약하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가 21도, 청도 20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구미와 김천 27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0도,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